한때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며 자산을 불려나가던 다주택자분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과 빚더미라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들은 그저 탐욕스러운 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대한 정책 변화의 물결에 휩쓸린 안타까운 희생자였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운이나 잘못된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택정책의 복잡한 흐름, 거시 경제의 거대한 파동,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적 전환을 겪게 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깊은 단면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소중한 통찰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죠. 과거 우리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대개 부동산 투자의 성공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산을 늘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주택을 한 채 두 채 늘려가는 것은 많은 이들의 지향점이자 목표이기도 했죠.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불빛처럼 그들의 자산은 꾸준히 빛을 발하며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어느 시점부터일까요?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듯이 이들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자산 증식의 상징이자 경제적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규제의 표적이자 사회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아이러니한 현실 말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투자 성공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면 이제는 급전직하하며 바닥을 향하는 그래프처럼 그들의 삶에도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신문 헤드라인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문구가 찬란하게 빛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세금 폭탄, 빚더미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뒤바뀐 운명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과 혼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런 상황으로 내몰았을까요? 이 극적인 변화의 원인을 파고들기 위해 먼저 돈의 흐름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죠.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는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돈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은행 대출 창구는 전보다 훨씬 냉랭해졌고 서류 뭉치만 쌓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택 매매는 꽁꽁 얼어붙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주택자분들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정책의 변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몇 배로 불어났고 집을 팔려고 해도 천문학적인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마치 복잡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는 사람의 모습처럼 이들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현금 흐름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알리는 뉴스 화면 속 치솟는 화살표처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경매 물건 증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압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다주택자의 자산은 순식간에 빚더미라는 이름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차갑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느꼈을 불안과 위기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고통이 오롯이 다주택자 개인의 책임이라 단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가 휘두른 정책의 칼날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냄비를 식히듯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죠. 역대 정부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왔습니다. 어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고, 또 다른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대의 명분 아래 점차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고 주거 정의를 실현하려는 큰 그림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듯 정부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세금을 중과하며 주택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 즉 unintended consequences는 어떤 정책에서든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때로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였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마치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정책의 선한 의도가 시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복합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은 매도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투기 억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줄어들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다주택자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 또한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자 성공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던 그들은 어느새 집값 상승의 주범이자 공공의 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듯 대중의 분노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와 맞물려 다주택자들을 향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져가는 젊은 세대에게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이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닌 깊은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존재로 비춰졌으니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의 댓글창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에게는 동정할 가치도 없다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들이 줄을 이뤘죠.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라는 단호한 구호 아래 다주택자들은 탐욕스러운 자본가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은 도시 풍경을 양극화시키듯 사회 전반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데 성공했다고 여겨졌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다리가 자신들에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절규가 터져나왔던 겁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이어 정책의 무게, 그리고 사회적 시선의 냉대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빚더미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거대한 파고가 된 것이죠. 과연 이 모든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탐욕스러운 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희생자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다주택자 문제는 단순하게 몇몇 개인의 탐욕스러운 투자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경제적 흐름의 거친 물살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관이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비극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죠. 한때는 자산 증식의 상징이자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성공한 이들로 여겨졌던 다주택자들이 어느 순간 세금 폭탄과 빚더미라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선의의 목표를 가지고 강력한 규제 정책의 칼날을 꺼내 들었을 때 과연 그 칼날이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그리고 보유세와 양도세의 가파른 상승은 자산가치 하락과 맞물려 다주택자들의 현금 흐름을 급격히 악화시켰죠. 마치 맑은 날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처럼 그들의 재정 상황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여러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또한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라는 사회적 구호 아래 다주택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자 불평등의 상징으로 지목되며 공공의 적구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젊은 세대의 분노와 박탈감은 이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로 터져나왔고, 이는 정책적 압박과 더불어 그들을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었죠. 이처럼 경제적 압박, 정책의 무게, 그리고 사회적 시선의 냉대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빚더미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거대한 파고가 된 것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시스템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의 파도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아이러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정책이 의도했던 바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에서 빚더미로 순식간에 추락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주택이라는 필수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미래 주거 환경과 사회 통합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 뒤에는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제도의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상황을 단순히 개인의 무모한 투자 실패나 탐욕스러운 선택의 결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복잡한 현상 속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다주택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불행을 넘어선 거대한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는 마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작은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분명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소위 투기를 억제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강력한 정책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 즉 의도치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를 낳으면서 한때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자산 증식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다주택자들을 순식간에 빚더미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잔혹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정책이 추구했던 정의의 가치와 그 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개인들의 현실 사이에는 깊고 아픈 간극이 존재했던 것이죠. 마치 잘 지으려던 집이 예기치 않은 집안 치마로 무너져 내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괴리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픈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자라는 칭호 뒤에 숨겨진 빚더미라는 현실은 단순히 누군가의 불운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주택이라는 필수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자산 형성의 기회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이 극단적인 상황의 전환은 단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주거 환경과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 통합의 방향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복잡한 현상 속에서 단순한 비난이나 편 가르기를 넘어선 심층적인 이해와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다주택자들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의 고통스러운 서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흐름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심오한 과제를 동시에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은 단순히 재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자 상품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따뜻한 보금자리, 즉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욕망과 정책적 선택들이 때로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래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단순히 탐욕스러운 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고 외면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시스템의 희생자로서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통합하며 함께 나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 속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현실의 한계, 그리고 제도가 가진 빛과 그림자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